네,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재개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21시간을 지금 이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약 10시간 동안 이어진 1차 접촉 때보다도 훨씬 길어지고 있는데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일 회담을 하고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은 굉장히 장시간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일단 궁금한데요.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의 사흘 새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상당히 1차 접촉 때는 10시간, 그리고 또 2차 접촉에서는 훨씬 그보다 많은 시간이 지금 경과하고 있죠. 1차 시간 10시간 지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특별한 보도는 없었지만은 그때 이제 나온 보도가 뭐냐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청와대의 간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담이 좀 제대로 그래도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했죠. 그리고 또 2차 접촉은 뭐 굉장히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 걸리고 있죠. 그럼 이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입장 표명이나 브리핑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를 보면 대체로 이런 내용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양측의 접촉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동안 상당히 긴장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양쪽이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거고요. 지어는 이 회담이 중도에서 스톱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예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우리 아침에 했던 우리 대통령 발언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요구대로 사과, 그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란 모든 것들에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진정을 안 나서면 우리는 그에 상응한 조치, 상응한 조치가 뭐겠습니까? 이 회담이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포고할 수도 있습니다. 선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북 라디오를 지속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회담이 매우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회담이 길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회담이 길어지는 건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길어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현재 목함지대 사건에 관련해서 시인도 하지 않고 사과할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길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 그거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북한이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목함지대 사건뿐만 아니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데 대해서 사과하고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처럼 도발에 대해서 다시 보상하고 또 도발하면 다시 보상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회담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회담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니까 지금쯤이면 합의 문안을 놓고 조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합의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북한은 말이죠.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 사과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김일성 시대는 있었습니다만은 잠깐만 좀 표현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이때 이후로는 사과는 별로 없습니다. 김일성 시대는 2번 있었는데 8.18 도끼 만행 사건에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좌경 맹동주의자가 했다. 라면서 그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이우락 당시 중앙정부부장한테 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76년도에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습니다.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이제 찍어 죽였죠. 그 관련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김일성이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명시적으로 사과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권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입 밖에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권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더 사과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하기 힘든 상태에서 사과를 자꾸 하라 그러니까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과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거기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남북한 앞으로 관계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합의 문건 조율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만약에 그 합의 문건이 그 진짜 이루어진다면 과거도 그랬지만은 그 남북한 간의 그 이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표현을 한 다음에 북한은 우리가 굴복했다라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과했다라고 뭐 이 정도로 그 합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사과 주체가 분명히 해야 된다. 누가 뭘 사과하는지 명백히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자꾸 회담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김 대표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요. 그 회담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서 정회가 자꾸 되면서 김정은에게 대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뭐 1시간 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는 분석도 있어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마 일단 1차 접촉이 끝나고 나서 평양 갔댔죠. 그렇죠. 가서 쉬고 다시 왔고 그때 이제 훈령을 받고 왔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체 회담 대표들은 좀 평화의 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연락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왔다 갔다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직 통신 그 비밀 보장 때문에 통신 보안 때문에 그런데 북한 내에서 유선을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청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17시간 이제 뭐 회담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긴장하게 마주 앉아서 17시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는 이제 한 건 문제를 놓고 또 심중하게 또 우리가 저 상부의 저 뜻을 훈령을 받겠습니다. 이래서 휴식하고 휴식도 하면서 지금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회담이 지연되는 원인이 오직 뭐 북한이 어떤 훈령을 받는 상부의 훈령을 받느라고 평양까지 가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현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2 회담이 2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1대1로 만나서 담판을 짓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간접 대화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관진 그 국가안보실장하고 또 북한의 그 사실상 2인자죠. 사실상 2인자입니다. 그 공식 서열상으로는 2인자가 못 되지만은 사실상 2인자인 그 황병서가 직접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현재 회담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현재 회담장을 현재 TV 화면을 보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말도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자기가 전할 말이 있으면은 바로 그 휴식 시간에 유선 전화를 통하든가 유선 전화가 비화기가 장착돼 있어가지고 그 감청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풀질 못합니다. 이쪽에 그 보안 코드가 있고 저쪽에 보안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해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통신 보안 때문에 평양 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직접 육성으로 또는 이 쪽지로 해서 끊임없이 그 김정은이 의사가 전달되고 우리 대통령 의사가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현재 김정은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그 정책적인 큰 틀에 있어서 서로 이제 대결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워낙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또 오늘 아침에 청와대가 대변인 발표로 추측 보도 안 했으면 좋겠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화인커가 얘기한 1대1 만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협상이 진행 중이니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은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그 본질적인 좀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장애물도 많고 장벽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의를 한다면 만약에 해낸다면 우리 2+2 회담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어느 선까지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우리 대통령이 이 모든 거에 이제 회담의 어떤 진척과 거기서 지금 달성되고 있는 어떤 수순들에 대해서 최종 뭐 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자기 국민의 어떤 정서를 고려해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심이 가이드라인을 주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 도발이 주체, 뭐 이번 사건 도발 사건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했다, 잘못했다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원래 사죄가 돼야 되는데 사과를 받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해서 뭐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앞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주체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요 선까지는 우리가 꼭 받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그거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키고 있을 것이고 예. 이 선에서 하라. 예. 근데 저기는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계속 대치되고 있지 않느냐. 예, 그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호한 단어를 선택해서 우려스럽다, 우려를 표한다 이런 단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글쎄요. 이제 만약에 협상 타결을 우리 정부가 하려고 그러면 아마 유감 정도 표명하거나 그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결이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위대한 장군님, 김정은이 위대한 장군님이고 북한에서 신이란 말입니다. 나이는 몇 살 안 먹었지만 어쨌든 신인데 이 사람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신이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이 사과한다면 신노릇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김정은한테 나름대로 좀 그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번에 좀 합의가 힘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뭐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은 뭐 서해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 들어서 뭐 이런 뭐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그 북한도 물러서기 힘들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긴장 완화라든가 또 우리 저 확성기 방송 중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현재 황병서하고 김양건이 그 우리 측에 올 때 분명히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키라는 미션을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 회담에 어서서 자기의 재량권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좀 어떤 그 인도수를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북한도 물러서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일본하고는 정말 그 아주 그 긴밀한 이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돈이었어요. 일본에서 대일 청구권으로 돈을 한 100억 정도를 이제 탐내고 김정은이 결국은 그 신께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납치를 했다라고 이제 고이즈미한테 이제 시인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자, 이번에 북한이 그러한 그 궁극에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것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나올 때 그냥 이 대북 라디오를 중단해라는 특명만 받고 온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걸 남측의 어떤 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뭔가는 이게 조건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뭐 회담 끝나고 회담 시작해서 바로 한두 시간 내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해 버리면 이게 좀 무게가 없고 그리고 뭔가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뭐 체면도 안 쓰고 이게 계속 좀 길어지면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고심하고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도 뭐 충분히 고려할 부분은 많겠지만은 남북 관계의 그 총체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남한이 요구하는 그런 그 사과를 한다라고 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도 안 가지고 나왔다면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오늘 나오겠는가, 내일 나오겠는가, 30시간 후에 나오겠냐, 좀 더 이따 나오겠냐. 좀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가장 큰 쟁점인 그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어느 수위의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이지만 또 전방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뭐 3대 침투 전략을 모두 전개를 시켰다고 하고 또 한국과 미국도 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군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재 그 2+2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도 최대한 그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자산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 북한의 그런 위협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군도 뭐 최대한 동원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현재 우리가 배치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회담을 돕기 위한
양측이 회담을 적게온 그런 그 응원전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응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현재 그 잠수함을 예. 뭐 수십 척을 갖다 현재 그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예. 협박하고 있는 것도 하고, 예. 그다음에 포병 전력을 뭐 2배 늘렸다는 것하고, 예. 그다음에 공기적 부양정을 현재 가동하고 있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파괴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 빨리 합의를 해달라. 압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두리뭉술하게 사과를 해도 그 정도는 받아주라라는 협박을 하는 것이고, 예, 예. 우리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한미 동맹을 이용을 해서 예. 너희들의 그런 도발들은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예. 우리는 또 김관진 실장한테 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응원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습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거 잠수함 원점 타격도 불가능한 전력이기도 하고 아까도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세계 최대 잠수함 보유국이라고 북한이 하는데 원점 타격이 어려운 도발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김 대표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잠수함 공격은 뭐 상당히 위협적인 겁니다. 특히 이제 배후에 와가지고 남해 쪽으로 와가지고 그 있는 원자료들이라든지 우리 원자력 발전소들 그쪽에 공격한다면 예. 사실 지금으로선 뭐 상당히 좀 이런 보안 태세들이 좀 약간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북한이 그걸 공격했다면 이건 전면전입니다. 포화 한 발 갖다가 눈먼 포화를 던진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이. 잠수함 들어가서 뭐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나올 것이고, 네. 뭐 어떤 그런 화력이 동원될 것이고. 네. 그럼 전면전하는데 북한이 전면전을 가려고 하는 의지나 네. 그런 뭐 담이 있는가? 그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럴 조건도 안 되고, 네. 북한 주민들이나 군인들의 어떤 정신 상태가 우리가 북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우리가 요즘 이제 이 상황이 터지고 북한에 있는 내부자들하고 뭐 네. 어렵겠지만 이제 의향 좀 묻는 것도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은 뭐 이런 뭐 준전 상태 그 계속 하던 것도 하는 거나 그래서 그 정도고요. 네. 아이 시끄럽다 요즘 뭐 저녁 6시 뭐 장사도 못하게 하니 네. 가뜩이나 이게 뭐 살기 어려운데 이거 차광막 해가지고 예. 선풍기도 없는데 뭐 그냥 차광막 하라 그러지 전기도 제대로 안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면전을 도발할 네. 그런 의지와 담대력과 준비가 안 된 이상 예. 저 잠수함 가지고 이렇게 뭐 숨기고 어찌가 하는 거는 네. 이제 잘 말씀했지만 하나의 총체적인 선전적 압박용이나 해당 협상용을 높이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예.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뭐 무력 도발은 이 시점에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이버 테러다. 그러니까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물증을 확인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 도발 같은 거 하면 우리는 손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는 또 사이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 번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농협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시중은행 국가기관에 대해서 사이버 테러 했었고 그다음에 네. 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뭐 사이버 테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해킹을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그 사이버 공격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지금까지 보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걸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다시 대응하기는 좀 그렇고 예. 우리가 뭐 북한에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뭐 각종 그 해외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 뭐 노동신문이나 뭐 예. 우리민족교리라든가 예. 뭐 이런 각종 사이트를 갖다가 다운시키든가 예. 아니면 북한이 현재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그 중국 회사를 통해서 12,000회선 그 인터넷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북한 내부에 침투해서 12,000회선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으나 네.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다만 제가 아까 좀 덧붙이면은 예. 북한이 처음부터 전면전이나 국지전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다면 준전시 상태 선포도 전방 군단에만 했고 예. 평양에서는 현재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고 있고 평온한 모습을 저희 연합뉴스 기자가 취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네. 현재 10월 10일 날 당창건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주력 부대, 예. 최정예 부대가 전부 다 미림 비행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북한의 최신형 무기들이 전부 다 예. 미림 비행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병식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북한의 주력 부대들이 현재 바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예. 만약 북한이 전면 도발하거나 예. 국지전이라도 도발하려면은 비행장에 있는 그 부대들 전부 다 이쪽 전방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전방 그게 어렵단 말씀이시죠. 도발할 생각이 별로 처음부터 이 게임은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전 도발도 아니고 전면전 도발도 아닙니다. 다만 이게 현재 그 매스컴에서 자꾸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쫙 커져갔는데 제가 너무 키웠네요. 그래서 좀 많이 키우신 겁니다. 그건 좀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고요. 북한이 우리 이 진행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반응도 매스컴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뭐 우리 국민들이 우려스러워하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잠수함 뒤에 기습 공격, 배후 공격 이거 좀 우려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애초에 도발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는 데는 중국에 대한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음 달 3일에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중국의 심리가 불편하죠. 9월 3일 날 그 당창건 그 전성 행사 70주를 갖다가 대규모로 하려고 하고 12,000명이 현재 일병식 그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한반도에서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면은 자기 그 행사에 재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중국이 했던 것은 뭐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그 심양 군구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북중 국경지구로 일부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요새 북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북한이 그 우리하고 회담을 먼저 제의하는데 굴복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보고 또 하나는 외교적으로 현재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서 중재할 그 힘은 분명히 없습니다만은 중국이 분명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면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전략 자산들, 전략 물자들, 그러니까 원유라든가 코크스탄이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차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그 서둘러서 우리 회담장에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도 이 한국과 북한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김은광 NKH 식인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